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hit불교의 성지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K불교가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공사상을 색다르게 풀어낸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캡슐 뽑기를 통해 질문과 마주하고 스님과 문답하며 답을 찾아갔습니다. 박람회장을 채운 430여 부스들에선 불교가 시대와 호흡하며 확장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BTN 붓다회 부스를 가장 먼저 찾아 격려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올해도 단기 선출과 보살행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세속의 인연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찾아 떠나는 열흘간의 출가 생활에 참가자들은 구도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인도 부다가야 현지 파견 의료에 나섰습니다. 천민마을에 세워진 관세음 학교에서 의료진과 체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지원이 계속되도록 후원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사전 등록만 57,900여 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역대 최대 규모 불교 대표 축제를 자랑했는데요. 개막식 현장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부르는 불교 대표 축제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어제 코엑스 비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교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놀이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마감한 사전 등록 인원만 5만 8천 명,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하며 올해도 오픈런, 힙한 불교의 대박 조짐을 개막 첫날부터 입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까지 사랑받는 전통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각과 기술을 더한 한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8만 대장경이 당대 새로운 기술과 지혜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듯이 오늘의 불교 박람회 역시 전통의 정신에 현대의 감각과 기술을 더해 한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013년 시작해 올해 14회를 맞으며 화제성과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공사상을 설명이 아닌 체험으로 전달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과정을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공사상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80여 업체, 430여 부스가 펼쳐진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5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전년 대비 25% 증가한 25만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MZ세대 취향의 바로미터가 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의 핵심 공사상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놀이존을 비롯해 올해도 MZ세대가 먼저 반응할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펼쳐놨습니다. 포토존 남겨보살, 견심사, 다미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굿즈 등 430여 부스에서 불교 전통 문화가 창작 기반으로 확산하고 산업화되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자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국제 마이스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진종우 국회의원 등 종단과 각계 대표들도 매년 새로운 기록과 콘텐츠를 더해가는 국제불교 박람회에 기대와 지원을 아낌없이 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들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해 전통문화를 즐기고 이러한 경험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이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불교가 전통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산업으로, 문화로, 글로벌 한류의 새로운 원천으로 일구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2026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원명스님, 동명스님 등 쓰담쓰담 토크쇼와 우원재를 비롯한 대표 DJ와 함께하는 반야심경 공파티, 오늘 법송 정관스님과의 사찰음식, 바로공양체험, 일요일 범정스님 출판 사인회까지 나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서는 불교의 공사상을 색다르게 풀어낸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캡슐 뽑기를 통해 질문과 마주하고 스님과 문답하며 답을 찾아가는 공놀이를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코인을 하나 놓고 손잡이를 돌리자 공 모양의 캡슐이 툭 떨어집니다. 관람객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캡슐을 열어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캡슐 속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어 답을 찾기 위해 스님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문답을 이어갑니다. 공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세요. 그때를 없는 것을 이야기하라 할 때 이야기를 못하잖아. 말도 못하지. 그게 정말 공이라. 여기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잔이잖아요. 차를 마시면 찻잔이 되겠죠? 그러면 이 컵의 원래 성질은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바뀐다. 그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한다? 공이다. 비어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인 공놀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의 틀을 내려놓도록 이끕니다. 이 같은 문답 과정은 전통 수행의 방식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시도로 스님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화두를 풀어가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스님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디테일하게 이 공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까지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뽑기로 얻은 또 다른 캡슐에는 행운도 담겼습니다. 바로 행운공을 받을 수 있는 당첨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김상겸 선수 등 연예체육계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남긴 메시지와 사인이 담긴 행운공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에서는 진언이 담긴 행운지가 나오고 진언을 되새기며 바쁜 일상 속 산만했던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라는 진언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바른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업을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공놀이 체험 프로그램은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하지만 결국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는 공간부터 힙한 불교 열풍을 이끄는 굿즈와 전통 불교 문화 체험까지 박람회장을 채운 430여 부스들에선 불교가 시대와 호흡하며 확장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BTN 붓다회 부스를 가장 먼저 찾아 격려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참가자들.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자르며 출가자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이게 불교에 보관이 된다고 하고 어디에 보관이 되는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스님께서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힘들 때마다 보라고 하셨는데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마련된 조계종 포교부의 출가 체험 부스. 참가자들은 간이 삭바르식을 통해 법명을 받고 잘린 머리카락을 불단에 올리며 불교 의례를 경험합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 1,800여 명이 이 체험에 참여하며 청년층의 출가 인연도 맺어진 가운데 올해도 마음 평안을 바라는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안심이라고 받았습니다. 사물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는 뜻이라고. 제가 올해 또 입시를 하는데 좀 정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은 2013년부터 이어온 금성문 탁본 조사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금성문 탁본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탁본 관람은 물론 에코백 탁본 등 체험으로 탁본의 원리와 활용 방식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금성문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고답적인 면이 있는데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고 금성문이 이렇게 학문의 영역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박람회 내 젊은 세대의 발걸음을 사로잡은 인기 공간은 단연 불교 굿즈 부스입니다. 연꽃과 불상,
법문 문구를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은 전통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며 이른바 힙한 불교 트렌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인터넷으로 봤던 것들보다 더 힙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원래 생각했던 거는 광명진원 맨투맨이었는데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올해 박람회에는 286개 업체 430여 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BTN도 현장 포교를 위해 나섰습니다. 붓다회 부스는 BTN 지대방 진행자 진명 스님에게 덕담과 함께 오색시를 받기 위한 참가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이 오색사처럼 빛나세요. 삶을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른바 웰엔딩 임종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불국토 상조 부스엔 어르신뿐만 아니라 불교식 장래에 호기심을 가진 젊은 세대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뭔가 이제 죽음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개막식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가장 먼저 BTN 붓다회 부스를 찾아 방송 포교사 역할을 격려하고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개막식 후 오후 4시 30분경엔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 청와대 불자회장이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둘러보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진각종은 굿즈를 판매하고 생활법문 카드를 뽑아 스승들에게 의미를 설명드리며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불교 의식복을 입고 바라와 나비춤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가 시대와 호흡하며 확장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종가 덕숭총림 수덕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기 선출과 보살행 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속의 인연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찾아 떠나는 열흘간의 출가 생활에 참가자들은 구도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10명의 단기 출가자들이 덕숭총림 수덕사에 모였습니다. 수덕사가 지난 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2의 단기 선출과 보살행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어 망공선사의 선맥이 살아 숨쉬는 도량에서 진행되는 출가살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한다면 비록 짧은 열흘간의 출가 체험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분명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보살행 학교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불교계 큰 하도로 자리 잡은 출가자 감소 대책에도 큰 마중물 역할을 하며 종단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발심 하나하나가 곧 부처님의 미소요 불교의 희망입니다. 종단은 여러분의 이 소중한 용기와 정진을 끝까지 지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갈마를 시작으로 수행 의지를 더욱 돈독히 하는 삭발의식을 통해 세속의 번뇌를 끊었습니다. 남행자 3명, 여행자 7명은 이목고 하두 속에서 매일 새벽 3시 도량석을 시작으로 예불, 바루공양, 울력, 참선, 강경, 연불 등 전통 승가의 일가를 그대로 체험하며 치열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되돌아보는 시간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를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출가학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출가자 급감이라는 불교계 위기 속에서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열흘간의 단기 출가 생활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과 고불총림 3대 방장을 역임한 수산당 지종대종사의 부도탑비 제막식이 영광불갑사 부도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수산대종사 열반 14주기 달해제에 맞춰 어제 봉행된 제막식엔 백양사 원로 성호대종사, 수좌 일수대종사, 주지 무공스님, 문도대표 진각스님,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열반한 만당 스님과 문도들이 뜻을 모아 익산 황등석 화강암과 보령 웅천 오석으로 조성한 부도탑비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비를 참고해 팔각 원당형 승탑입니다. 마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수산 대종사는 덕숭산 망공회상에서 수행을 시작해 구도 정진과 가람 수호에 매진하다 2012년 범납 72년 세수 91세로 불갑사 염화실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한편 다래제 동참 대중은 도량 안에 새로 불사 중인 불갑사 전통 역사문화체험관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는 6월 완공 예정인 전통 역사문화체험관은 신도 교육과 불교 문화 체험을 위해 만당 스님이 생전의 기초를 닦은 대작 불사로 바닥 면적 86평에 외칠포, 내오포, 팔짝 지붕 전통 목조 건물입니다. 중국 불교협회 한국 방문단이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태고종 청년사를 찾아 한중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26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회의 한국대회 예비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중국 불교협회 대표단은 지난 1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그동안 중국 불교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를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방문단 단장 종싱 스님은 세 나라가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청년사를 다시 방문해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기일수록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 역할을 강조하며 한중일 불교 교류를 강화해 세계 평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태고종과 중국 불교계와의 협력 확대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출가 열반제일 8일 기도를 회향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정진하겠다는 원력을 다졌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불기 2570년 열반제일 맞이 열반천도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인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담화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으로 이어지는 정진 기간 대중이 쌓은 기도 공덕은 무엇보다 크다며 열반의 언덕에 이르겠다는 원력을 늘 실천하자고 법문했습니다. 대웅전에 모인 사부대중은 부처님이 일멸 직전 설한 교의를 담은 대반 열반경을 독송하며 부처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어 위패를 봉송해 경례를 돌며 일체 중생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인도 부다가야 현지 파견 의료에 나섰습니다. 천민마을에 세워진 관세음학교에서 의료진과 체계적인 의료를 제공했는데요. 매달 정기적인 의료 지원이 계속되도록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인도 학생들의 환대를 받으며 파단판이 관세음학교에 들어서는 비구니 스님들. 부다가야 보건소 현지 파견 의료에 나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입니다. 2014년 경주 보광사주지 보명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한 관세음학교에 장학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이른 아침 열린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스님들이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하자 학생들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मैं खुशी कुमारी वर्ग 8वीं की छात्रा हूँ और मैं हाई स्कूल में जाने वाली हूँ। यहाँ 8 साल हम पढ़े तो बहुत अच्छा लगा। 관세음학교 방문은 전국 비구니회 부운영위원장 지효 스님, 부회장 혜욱 스님, 국제사회부장 정호 스님과 국장 자운 스님이 함께 했습니다. 점심시간엔 학생들을 위한 영양식을 지원하고 의료진과 지역민 300명을 대상으로 파견 진료를 도운 스님들. 치료비는 고사하고 교통비조차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던 이들은 가까운 학교에서 체계적인 서양 의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의료 캠프를 믿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줄을 지어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pprox 12 years we are working on a study, but this time we are feel very happy because our society start medical camp and this side so many people have need to medicine. 비구니회의 인도 파견 의료는 백천문화재단의 후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특히 현지의 자연치유의학 대신 서양의학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의사가 찾아와 지역민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게 후원금도 지원했습니다. 보다가의 보건소 부다팔라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모든 후원자 스님, 회원 스님, 그리고 간세음학교의 학생들의 그런 많은 도움과 특히 백천문화재단의 그런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인도 천민마을에 심은 연꽃 씨앗은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으로 자라나 마을 전체를 보듬어 안는 울타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주법화사가 병오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년고찰 제주법화사가 지난 2일 논진물 해변에서 주지 도성스님과 김기호 신도회장, 신도회가 동참한 가운데 병오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우럭성어 200마리를 방생하며 자비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서원했습니다. 주지 도성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가족과 이웃의 아픔을 살피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수봉산 자비사가 개산 1주년을 맞아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봉산 자비사는 지난 29일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 점안식과 개산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불자들이 절에 나와 수행하고 공부하며 법문을 듣는 이유는 어리석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라며 여러분들이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아미타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해운 스님은 법당 입구에 관음 석불을 모시고 난 뒤 수봉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꽃으로 석불을 단장하는 등 자비사가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4월 3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